햄버거,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를 즐겨 드시나요? 맛있어서 자주 찾게 되는 음식들이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명확한 원인도 없어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대장암이 생길 위험도 높아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질병.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는 당신이 주의해야 할 염증성 장질환. 오늘 함께 알아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 톡톡. 안녕하세요. 노은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전문가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고성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의 고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 시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저 궤양성 대장염 참 낯설기도 하거든요. 대장에 궤양이 생긴다는 걸까요? 이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궤양성 대장염은 원인을 모르는 장애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생겨가지고요. 주로는 설사 또는 혈변과 같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병이 점차 진행을 하면 대장암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진행성의 염증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궤양이라고 하면 사실 위궤양 많이 들어봤고요. 십이지장 궤양. 대장의 궤양이라고 하니까 좀 낯설기도 하거든요. 이 궤양성 대장염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실제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은 잘 밝혀져 있지는 않고요.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로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이상 때문에 면역 체계에 이상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환경적 요인 그리고 장내 세균,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면 주로는 먹는 음식들이 되겠죠. 그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장에 염증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상이 좀 어떤 게 있을지? 보통은 가장 흔한 증상은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염증성 장질환 즉 궤양성 대장염은 두 가지 병의 증상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요?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장염은 대부분 2주 이내에 설사 증상이 다 소실되거든요. 하지만 이 궤양성 대장염의 설사는 특징적으로 4주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내시경을 했을 때는 염증 소견이 보이지 않거든요. 궤양성 대장염은 실제 내시경을 했을 때 장이 붓거나 혈액이 보이거나 그런 염증 반응이 특징적으로 보이는 질환이거든요. 전체 약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진행성 질환이라는 것이 두 질환의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대한장염과학회에서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7만 명 정도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있고요. 그중에 약 3분의 2가 궤양성 대장염, 3분의 1이 크론병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약 2025년이 되면 약 10만 명 정도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국내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잘 모릅니다. 네. 다만 유전적 요인이라는 것이 시간의 지침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유전적 요인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변할 수 있는 요인은 환경적 요인들이 많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은 서구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많은 환자들이 있어왔던 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변화되는 생활 습관, 예를 들어서 서구화된 식습관 같은 것들이 아마도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환자 증가와 관련된 중요한 원인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화기관이다 보니까 식습관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화된 식습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젊은 층에서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정확하신데요. 특히 크론병 같은 경우는 10대와 20대에서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20대와 30대, 40대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가 있고요. 40대 미만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검진을 권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나 혈변 증상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본인의 가족 중에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 치루나 농양이 쓰던 경우 같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 30대 젊은 분들도 우리 교수님 말씀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톡톡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교수님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톡톡 Q&A. 안녕하세요. 평소에 맵고 짠 야식을 즐겨 먹던 대학생입니다. 제가 궤양성 대장염에 걸려서 며칠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요. 퇴원 후에 약 때문인 건지 갑자기 변을 못 보고 있습니다. 약국에 가서 변비약을 사 먹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궤양성 대장염 후 변비약을 먹어도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OX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오, 셋. 네. 그래, 맞아요. 이거 똑같은 장 질환이잖아요. 네. 그래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교수님,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궤양성 대장염은 설사를 일으키는 질환이고요. 설사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약제 중에 변비약을 처방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변비는 먹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입원을 하고 정상적인 식사를 잘 못했다면 정상적인 식사가 돌아온 이후에 변비가 호전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궤양성 대장염이 좀 치료가 쉽지 않은 난치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좀 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난치성 질환은 맞고요. 앞서 원인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치료제는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환자의 증상을 좋게 하고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는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증상을 없게 하는 증상 관해 상태, 5-ASA라는 약제, 경구 약제, 먹는 약제고요. 그 약제가 경증과 중등증 정도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가장 흔히 쓰는 약제입니다. 조금 더 증상이 심한 중등증, 중증의 환자에 있어서는 스테로이드나 생물학 제제나 소분자 약제라고 해서 최근에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신약들을 대변 이식 같은 새로운 치료법들도 많이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뭐 가벼운 증상, 중증의 증상 같은 경우는 주로 약으로 많이 치료를 맞습니다.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또 새로운 의학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분들 이것만은 기억해라.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결국에는 이 궤양성 대장염은 완치가 없기 때문에 멀리 보셔야 되거든요.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일부의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약제를 끊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증상이 악화되어서 응급실에 오고 일부의 환자들은 수술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해서 본인 스스로 약제를 중단하는 일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문의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면담하시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 톡톡 오늘 이 시간에는 염증성 장 질환 중에 하나인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염증성 장 질환의 또 하나인 크론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고성준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궤양성 대장염. 증상 호전과 재발이 반복되다 보니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의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